여러분, 혹시 브로니 웨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그녀는 수많은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켰던 인물인데요. 그녀가 쓴 책에서 밝힌 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곤 하죠.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래, 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 나답게 살아야지. 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1위의 후회를 단순히 감성적인 차원이나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고 사회과학적인 시선으로 뜯어보려고 해요. 왜 현대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호명하게 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 현상이 과연 개개인이 나약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초효율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대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도록 설계된 결과값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언가를 실수로 놓친 게 아니라 애초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지우도록 강요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그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성원을 원합니다. 튀는 사람보다는 정해진 롤을 잘 따르는 사람이 시스템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입시를 치르고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모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과정은 개인의 특수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유용성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다운 것보다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훈련을 받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 뒤에는 항상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교육과정은 표준화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계되었고 기업은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부품을 원합니다. 결국 죽기 직전 사람들이 나답게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은 그들이 게을렀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주체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인생의 모든 자원을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후회는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한 대가로 지불하게 된 영수증, 즉 구조적 비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이론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는 자기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실제 자아와 사회적 의무나 타인의 기대로 형성된 의무적 자아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인간은 깊은 불안과 우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실제 자아와 의무적 자아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부르죠. 우리는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라는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쓰며 살아갑니다.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사회활동이 활발할 때는 이 전략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갑니다. 승진을 하고 돈을 벌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이 임박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회적 보상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일 죽는다면 평판이 무슨 소용이며 통장의 잔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기했던 의무적 자아가 이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그때 비로소 억눌려 있던 실제 자아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며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회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입니다. 즉, 죽음 앞의 후회는
내 영혼이 보내는 뒤늦은 청구서와 같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류학적으로 볼 때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 분배의 기준이었습니다. 원시 시대에 집단에서 찍힌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판은 일종의 권력이자 경제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나답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건 집단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로 간주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죠. 흔히 너만 잘났냐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고 이는 승진 누락이나 계약 파기 같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충실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에서 용기라는 단어는 사실 비용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합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실망을 견뎌낼 멘탈, 그리고 주류 집단에서 멀어져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1위의 후회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거대한 비용 앞에서 나다움이라는 사치제를 구매하지 못했던 다수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수능의 경제학이 낳은 슬픈 결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을 때 그 이득은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내가 나를 갈아 넣어 만든 성과는 회사의 이익이 되었고, 나의 희생으로 유지된 가정의 평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함이 되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 개개인이 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준 덕분에 국가 시스템과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개인의 죽음 앞에 남은 후회는 역설적으로 그가 속했던 공동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한탄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타인과 시스템을 위해 훌륭하게 소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느끼는 그 뼈저린 허무함은 나라는 존재를 연료로 태워 타인과 사회의 효용을 높여온 이타적 희생의 역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아들, 딸, 성실한 직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타인이 내게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 마지막 고백을 단순히 감정적인 토로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을 생애 주기 전반을 지배했던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욕구 사이의 투쟁에서 결국 사회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기록이자 개인이 남긴 마지막 저항의 데이터입니다. 죽음이라는 더 이상 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완전한 자유의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터져나오는 진심. 이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계약의 조건이 과연 공정한지 되물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대가로 너무 많은 영혼의 지분을 사회에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음 앞의 후회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다운 삶보다는 사회적 역할에 치중하며 살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1위의 후회라는 데이터를 통해 얻어야 할 통찰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씌워준 가면이 우리의 얼굴 가죽과 완전히 들러붙기 전에 한 번쯤은 떼어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나답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하루 중 일부분, 내 인생의 어떤 챕터에서는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을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닿지 않는 아주 작은 틈새, 그곳에서부터
나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거창한 일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3분,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몰입하는 취미, 혹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진솔한 대화 같은 것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거대한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부품으로서의 하루였나요? 아니면 고유한 이름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서의 서사였나요? 부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꽤 나답게 버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